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운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음주운전 단속이 펼쳐집니다. 뉴욕 경찰은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되는 26일 오후부터 30일까지 뉴욕시 전역의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무면허 운전과 운전 중 셀폰 통화, 차량 미등록, 버스 전용 차선 위반 등 각종 범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히 맨해튼과 퀸즈, 플로싱 지역의 한인 유흥업소 일대에 평소보다 많은 경찰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단속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와 서포 카운티 경찰도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시즌을 음주운전, 난폭운전 차량 특별 단속 강화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추가 병력을 투입하고 대대적인 적발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경찰도 이 기간 하이웨이 출구 등을 포함한 모든 국도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합니다.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곳곳에 차량 검문소를 설치하고 불법 운전자를 색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경찰이 지난해 10월 20일 백인 경관 제이든 반 다이크가 흑인 청년 라쿠안 맥도널드를 살해한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동영상이 일반에 공개되고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면서 대형 폭동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인 경관이 흑인 청년을 살해한 동영상 공개는 법원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검찰이 해고된 다이크를 1급 살인죄로 기소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이뤄졌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다이크가 작은 칼로 경찰차 타이어를 긁고 있던 맥도날드를 발견한 지 30초도 지나지 않아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경찰총에 맞은 맥도날드가 쓰러지고 나서도 13초 동안 총격을 가하는 등 16발을 퍼부어 과잉 대응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다이크에게 말을 걸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영상으로 확인되자 분노한 시카고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카고시 내 미시간가 등으로 나온 시위대 수백 명은 16발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충돌했으며 3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는 체포된 시위 참가자를 태워가려는 경찰 승합차를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 공개에 따른 시위가 대규모 폭동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금홍기입니다. KCS가 무산됐던 유대인 센터 매입을 다시 검토할 수 있게 됐습니다. 퀸즈 한인 동포회관 건립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뉴욕주 하원 의원은 24일 뉴욕시 학교 건설위원회가 퀸즈 베이사이드 유대인 센터 부지에 추진했던 신규 고등학교 건립 프로젝트를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위원은 커뮤니티 보드 11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한 뉴욕시 학교 건설위원회의 결정에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대인 센터 부지에 더 적합한 단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학교 신축이 무산된 만큼 퀸즈 한인 동포회관 건립을 추진해왔던 KCS가 다음 매입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KCS는 650만 달러의 유대인 센터 매입을 제안하고 협상을 하던 중 뉴욕시 학교 건설위원회가 매입가를 760만 달러로 올리면서 협상 대상자 권리를 빼앗긴 바 있습니다. 김광석 KCS 회장은 아직 유대인 센터 관계자들로 부터 협상 제의를 받지는 못했다며 기회가 온다면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파리 테러가 미 대선 판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선의 화두가 안보 이슈로 급속히 이동하면서 도널드 트럼프의 독주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퀴니피액 대학이 24일 공개한 대선 풍향계 아이오와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은 23%의 지지율로 25%를 기록한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를 턱밑까지 추격했습니다. 4차례 대선 후보 TV 토론을 거치면서 크루즈 의원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긴 했지만 단숨에 20%대로 치고 올라오며 2위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크루즈 의원의 주요 지지 기반은 당내 강경
강경 성향의 티파티로 티파티에서 무려 42%의 지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크루즈 의원이 쿠바계 이민 가정 출신임에도 불법 이민자 단속에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물론 파리 테러범 이슬람국가 격퇴를 위한 지상군 투입, 시리아 난민 수용 거부 등 상대적으로 공화당의 선명한 색깔을 대변한 것이 티파티의 표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그간 트럼프의 유력한 경쟁자로 부상했던 신경외과 의사 출신 벤 카스는 18%를 기록해 3위로 밀려났고 신예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13%로 4위에 그쳤습니다. BBCN 은행이 한국우리은행 지분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은행의 지분이 외국 민간 자본에 매입될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제 전문 웹사이트 snl.com은 BBCN 은행이 현 우리은행 주주들이 포함된 한국의 투자자 그룹과 함께 기금을 조성하고 우리은행 지분 4%를 매입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한 지분 매각 절차를 관장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금융위원회가 BBCN 은행으로부터 지분 매입 자격 확인 요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또 한국은행법상 비금융권 투자자는 은행 지분의 4%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가 포함된 한국의 투자자들이 BBCN 은행과 손을 잡았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BBCN 은행의 우리은행 지분 매입 성공 여부는 불확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 지분을 외국 민간 자본에 매각하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아시아 금융 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 자금 회수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우리은행 민영화를 추진해 왔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장치에 안심할 수 있다던 아마존에서도 일부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존은 최근 고객들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아마존은 일부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회사 측의 계정 접속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했다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측은 이메일에서 당신의 계정 접속 비밀번호가 잘못 보관돼 있던 관계로 아마존에 전송됐고 이 과정에서 제3자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됐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직 비밀번호가 유출됐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고객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온라인 매체 허핑턴 포스트는 아마존 측으로부터 관련 이메일을 받지 않았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아마존 사이트 계정에 접속한 뒤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방안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아마존 측은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와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부터 2단계 보안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2단계 보안 시스템을 활용하길 원하는 고객은 아마존 계정에 접속한 뒤 보안 관련 창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년간 감소세에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이 발표한 2015 상반기 교통사고 인명피해 집계를 보면 이 기간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 늘어난 16,22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2014년 동안 연간 기준 사망자 수는 4만 명을 웃돌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늘어난 때는 2012년 한 해뿐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상 최저인 32,675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안전국은 미국의 경기 회복과 함께 지난해보다 차량 이동 거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사망자 수를 비롯한 교통사고, 인명피해 역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도로교통안전국의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 원인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의 30.5%인 9,967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의 49%는 좌석 벨트를 매지 않고 있었고 휴대전화 사용과 운전 중 주의 산만으로 숨진 사람은 9.7%인 3,1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교통정체 현상은 큰 사회적 손실을 가져옵니다. 링컨 터널과 조지 워싱턴 브리지의 교통체증이 전국 8위와 9위에 나란히 올랐는데요.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이용자 연맹이 구간별 교통 체증과 연간 지연 시간 등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 일원에서는 총 9개 구간이 1에서 50위까지의 순위권에 올랐습니다. 1위를 차지한 시카고의 I-90은 지연 시간이 1690만 시간에 달했고 낭비된 시간 가치는 4억 1800만 달러를 육박했습니다. 뉴욕 일원에서는 링컨 터널이 8위에 올랐고 지연되는 시간은 평일 기준 연간 340만 시간 8,700만 달러가 낭비됐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도 300만 시간으로 9위에 올랐습니다. 포트리의 I-95, 루트4와 팰리세이즈 인터스테이트 파크웨이는 18위를 차지했고 이 길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연간 3,800만 달러와 81만 갤런의 연료를 낭비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33위의 브루클린 브리지, 37위의 뉴저지의 플라스키 스카이웨이, 42위의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인근 I-278이 올랐습니다. 그렉 코헨 전국 고속도로 이용자 연맹의 대표는 이번 결과가 고속도로 문제를 개선할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도한 검사에 과다한 처방약, 거기에 이어지는 수술까지 검증되지 않은 의료 검사를 시행하고 불필요한 수술을 권하는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식품의학청이 지난주 연방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FDA가 승인하지 않은 검사를 토대로 도출된 부정확한 검진 결과에 따른 약물 치료와 수술 사례들이 수만 건에 달했습니다. 보고서는 불필요한 약 처방과 수술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파악할 수 없지만 이런 문제가 의료계에 상당히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FDA가 2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효력이 입증되지 않은 자궁암 검사를 실시한 뒤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이 진행된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이와 같은 의료계의 문제는 대체로 규제가 어려운 실험실 개발 검사 때문에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실험실 개발 검사는 FDA가 기기나 장치, 시약 등을 개별적으로 허가하지 않고 전체 실험실을 인증 관리하는 제도로 널리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험실 개발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 등에 대해서는 FDA의 개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정확한 검사 결과나 수술을 초래하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는 실험실 개발 검사 심사와 규제 강화를 위한 의료 규정의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크립 안쪽에 설치해두는 쿠션, 크립 범퍼 때문에 유아들이 질식하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크립 안에 두는 쿠션이나 인형 등은 모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크립 범퍼로 인한 유아의 질식 사고가 총 23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크립 범퍼 외에 두꺼운 쿠션이나 이불로 인한 질식사 역시 지난 3년간 144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부터 3살 된 유아까지 한 번 장만하면 2, 3년은 쓸 수 있는 아기 침대가 부모의 지나친 배려 때문에 아이를 질식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From the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and 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Never place your baby to sleep on top of pillows or comforters. Remove these items from the crib. In fact, the vast majority of deaths associated with an unsafe sleep setting. 또한 대부분의 경우 매트리스와 프레임 사이에 공간을 메우려 범퍼를 설치하는데 그보다는 크립 사이즈에 맞는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프레임과 매트리스 사이 공간은 손가락 2개 정도로 하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Only repair a crib with parts provided by the manufacturer. Makeshift repairs can create new deadly hazards. 아이가 팔을 사용해 몸을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크립안 매트리스는 최대한 낮춰야 합니다. 또한 크립에 있는 나사가 제대로 고정돼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아기의 크립 사고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가짜 결혼식 파티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렴한 비용으로 결혼식 피로연을 즐기고 만남의 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요트클럽. 수많은 하객들이 몰린 가운데 성대한 야외 결혼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웨딩 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수줍음이 가득한 표정으로 신랑을 기다립니다.
마침내 요트를 타고 온 신랑이 입장하고 두 손을 꼭 잡은 채 결혼 서약을 한 신랑 신부는 뜨거운 입맞춤을 나눕니다. 하지만 이들은 진짜 부부가 아니라 신랑 신부를 연기하는 배우입니다. Totalmente observado como en un teatro, que está toda la gente enfrente, lo observan a uno desde arriba, ahora es como que uno está metido entre la gente. 하객들도 이날 처음 만난 사이로 1인당 $50, 6만 원 정도를 내고 가짜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가짜 결혼식이지만 신부가 부케를 던지는 순서까지 진짜 결혼식과 똑같이 진행합니다. 결혼식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전문 댄서들까지 동원되고 피로회는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사교의 장이 됩니다. Me parece una fiesta única, está bueno. A la gente se ve que le gusta la idea de venir de traje, corbata, moño, a la chica de vestido largo. Como que hacía falta algo así, capaz. 주변에 결혼하는 사람이 없어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결혼 피로연을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르헨티나도 경제적 이유나 자유로운 생활을 위해 젊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면서 성당에서 치르는 정식 결혼식은 1990년도에 비해 60%나 줄었습니다. Todos nos gusta ir a un casamiento, pero a muy pocos hoy en día les está gustando casarse. Entonces, bueno, dentro de esa historia que se vive hoy en día, falsa boda calza justo porque... 물론 결혼을 미루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진지하고 엄숙한 결혼식을 이벤트나 쇼처럼 즐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Estas falsas bodas que me están preguntando me parece un disparate, ¿no? Es una cosa casi hasta graciosa porque es prácticamente una mentira y hasta una mentira costosa, diría yo, porque... 결혼은 꺼리지만 피로회는 즐기고 싶은 젊은이들의 심리를 파고들면서 결혼식 이벤트는 기획자도 놀랄 만큼 성공을 거두고 있는 상황. 가짜 결혼식은 그 인기에 힘입어 브라질과 칠레로 수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외환중개업체 4곳이 신흥시장에서 통화옵션 거래 조작 혐의로 뉴욕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튤랩 프레본과 BGC 파트너스, GFI 그룹 등 업체에 대한 조사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실제 거래를 체결할 의사 없이 대규모 허수 주문을 낸 뒤 이를 빨리 취소함으로써 가격을 조작하는 스푸핑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4곳의 외환중개업체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미국 사회에 뿌리 깊은 인종차별 논란이 뉴욕대와 버클리, 캘리포니아 주립대, 스워스모어 컬리지, 미주리대 등 30개 이상의 대학가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갑자기 각 대학의 동아리를 사칭한 백인 학생회라는 정체불명의 페이지가 소셜미디어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며칠 사이에 이런 페이지가 급속도로 개설된 것을 볼 때 해당 학교 학생이 아닌 누군가가 일부러 만든 가짜 페이지로 파악했습니다. 뉴저지주 전력공급업체 PSE&G는 올겨울 가구당 월 난방비가 30%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월 평균 $124를 절약하게 됩니다. PSE&G는 천연가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앞으로 3개월간 난방비의 평균 30%를 크레딧으로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9년과 비교해서는 무려 55%가 저렴해지는 것으로 금액으로는 $916 정도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앤드류 코모 뉴욕주 지사가 공장을 계속 가동하는 조건으로 세계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알코아에 거액을 지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역 일자리 사수를 위한 주정부의 고육지책으로 알코아에 약 $7천만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거액의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알코아는 600명 이상의 직원 고용을 유지하면서 연간 13만 톤의 알루미늄을 생산해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에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3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토요일은 기온이 다소 내려가 쌀쌀하면서 오전에는 약간의 비도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차차 흐려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월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에 쌀쌀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한 추수감사절 되시기 바랍니다.